2015년 10월 14일 구름이 낮았다. 바람에 먼지가 섞여 불었다. 14시 관악구 봉천동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현장에 도착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현관문을 넘자 짙은 한약재 냄새와 피비린내가 훅 끼쳤다. 거실 한가운데 50대 여성이 엎어져 죽어 있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주말마다 산을 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는 여자였다. 사인은 교살, 목에는 등산용 붉은색 자일로프이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다. 거실에는 다툼의 흔적이 역력했다. 낡은 인조 가죽 소파가 밀려 있었고 여자의 등산 배낭이 뒤집혀 내용물이 바닥에 어지럽게 쏟아져 있었다. 14시 30분 현장 감식 및 증거 수집 관할서 형사들이 뭉성거렸다. 시정이라고 했다. 거실 장판 한가운데 280mm 크기의 투박한 등산화 흑발 자국이 마르고 있었다. 여자의 휴대폰에는 산악회 회원이라는 50대 남성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오늘 결판 낸다. 내 돈 안 내놓으면 산에서 밀어버릴 줄 알아. 모든 거친 물증들이 빈 문제로 앙심을 품은 산악회 남자를 살인마로 가리키고 있었다. 감식반은 등산화 발자국에 본을 뜨기 시작했다. 15시 거실 식탁 앞 나는 시신의 굳은 손을 들여다보았다. 여자는 등 뒤에서 목이 졸렸다. 반항했다면 손톱 밑에 범인의 피부 조직이 남아야 했다. 하지만 여자의 손톱은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녀는 반항하지 못했다. 아는 사람에게 등 뒤를 내준 것이다. 시선은 거실 식탁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찻잔 2개가 마주보고 있었다. 하나는 여자가 평소 마시던 짙은 갈색의 쌍화차, 다른 하나는 고급 얼그레이 홍차 티백이 담긴 하얀 도자기 찻잔이었다. 나는 하얀 찻잔의 테두리를 응시했다. 도자기 표면에 아주 옅게 묻어난 코랄빛 산호색 립스틱 자국, 화장기 없는 거친 얼굴로 산을 타던 50대 여자가 발을 색이 아니었다. 거친 50대 산악회 남자의 흔적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 낡고 퀴퀴한 빌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젊고 세련된 여자의 입술 자국이었다. 15시 30분 서류 봉투의 발견. 찻잔 옆에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종신생명보험 추가 청약서. 나는 서류를 꺼내 읽었다. 계약자 난에는 죽은 여자의 서명이 잉크도 마르지 않은 채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담당 설계사 난 죽은 여자가 형소 친딸처럼 아끼며 수시로 집을 드나들게 했다는 20대 후반의 젊은 보험사 여직원의 이름이 단정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수사 방향이 뒤틀렸다. 거친 등산화 발자국과 협박 문자는 누군가 남겨둔 노골적인 함정이었다. 진짜 살인은 피비린내 나는 밧줄이 아니라 식탁 위 가장 우아한 코랄빛 립스틱 자국 뒤에 조용히 다리를 틀고 있었다. 16시 수사 브리핑. 나는 폴리스 라인을 넘어오며 관할서 형사들에게 건조하게 지시했다. 산악회 놈은 미끼다. 최근 일주일 지이 빌라 주변 CCTV 다 뽑아. 20대 젊은 여자 그리고 3년 전 죽은 이 여자 남편의 사망보험금 지금 내역부터 캔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다. 2015년 10월 15일 맑음 햇빛이 차가웠다. 9시 경찰서 지능범죄팀. 3년 전 죽은 여자의 남편이 관악산 암벽에서 실족사했던 사건 기록을 남겼다. 단순 사고사. 이례적인 것은 보험금 지급 속도였다. 통상 석 달이 걸리는 5억 원의 사망 보험금이 단 3주 만에 여자의 통장으로 꽂혔다. 그 모든 서류 작업을 도맡아 처리한 담당자가 바로 20대 후반의 여직원 설계사 김모 씨였다. 11시 30분 은행 압수수색.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자의 계좌를 털었다. 남편의 목숨값 5억 원이 입금된 지 한 달 만에 4억 원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모펀드 계좌로 이체되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VIP 특별펀드. 하지만 그 계좌의 실소유주는
늙은 여자가 아니었다. 설계사 김씨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계좌였다. 4억 원은 증발했다. 아니, 김씨의 하얀 피부를 유지하는 고급 에스테틱 비용으로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월세로 한정판 명품 가방으로 치환되어 있었다. 최근 늙은 여자의 아들이 결혼 날짜를 잡았다. 전세금이 필요했을 것이다. 여자는 펀드를 해지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설계사 김씨의 통장 잔고는 13만 원, 돌려줄 돈은 10원 한 장 없었다. 살인의 동기는 4억 원의 적자라는 명확한 대차대조표로 떨어졌다. 14시 다세대 주택 주변 방범 CCTV 산악회 남자의 알리바이는 쉽게 증명됐다. 그는 사건 발생 시간 현장에서 10km 떨어진 건설 현장 한바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는 사건 당일 빌라 주변 CCTV의 시간대를 초 단위로 쪼갰다. 13시 10분 빌라 앞 골목 사각지대에 검은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색 투피스 정장을 입은 설계사 김씨가 내렸다. 그녀의 어깨에는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거대한 오버사이즈 토트백이 걸려 있었다. 보험 청약서 몇 장을 넣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무거워 보였다. 280mm짜리 거친 남성용 등산화 한 켤레와 붉은색 자위를 숨기기에 완벽한 크기였다. 16시 30분 여의도 보험사 VIP 상담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차갑고 매끄러웠다. 내 낡은 구두 밑창이 그 위를 걸을 때마다 삐걱대는 마찰음을 냈다. 상담실 안 설계사 김씨가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녀의 눈가는 붉게 짓물러 있었다.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어제도 절 부르시더니 따뜻한 홍차를 내어주시며 웃으셨는데 산악회 그 미친 인간이 결국. 그녀는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다. 슬픔은 매뉴얼대로 훈련된 듯 정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가죽 재킷 안주머니에서 고깃고깃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다. 그리고 그녀가 내어준 최고급 커피잔 옆에 거칠게 던졌다. 팔랑 3년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 5억, 그중 4억이 내가 관리하는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더군. 돌려줄 돈이 없었겠지. 아들 전세금은 줘야겠고 독촉은 심해지고. 내 건조한 목소리에 하얀 손수건을 쥐고 있던 그녀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장판에 찍힌 280mm짜리 등산화 발자국. 그걸 찍기 위해 넌 어제 그 큰 명품 배관에 남자의 낡은 등산화를 훔쳐서 숨겨갔을 거다. 여자의 목을 뒤에서 조른 뒤 쭈그리고 앉아 손에 등산화를 끼고 장판에 꾹꾹 도장을 찍었겠지. 산악회 남자의 협박 문자는 내가 알리바이를 위해 교묘하게 부추긴 미끼였을 테고. 나는 식탁 위에서 수거해온 하얀 홍차 찻잔 사진을 거래 내역서 위에 덮었다. 도자기 테두리에 선명하게 찍힌 코랄빛 립스틱. 오늘 그녀의 창백한 입술에는 발라져 있지 않은 어제의 생생한 흔적이었다. 어머니 같던 분이라.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고급 홍차를 마주 앉아 마셨나. 코랄색 립스틱을 예쁘게 바르고 신묵이 VIP 상담실을 무겁게 짓눌렀다. 4억 원이라는 숫자의 무게 앞에서 가련한 딸의 가면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2015년 10월 15일 16시 35분 여의도 보험사 VIP 상담실. 신묵이 대리석 바닥 위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증발한 4억 원의 은행 거래 내역서와 코랄빛 립스틱이 묻은 찻잔 사진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던 김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손수건을 내려놓았다. 눈물은 흔적도 없이 말라 있었다. 미세하게 떨리던 아래집술의 경련이 멎었고 불안하게 흔들리던 동공은 순식간에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었다. 파충류의 눈이었다. 더 이상 가련한 딸의 연극은 필요치 않았다. 16시
40분 자백 혹은 장부정리. 어머니라니요. 징그러워라. 그녀의 입에서 슬픔이 완벽하게 거세된 서늘한 쇳소리가 흘러나왔다. 3년 전 관악산 실족사. 그거 제가 기획한 겁니다. 그 늙은 여자가 남편 빚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매일 울부짖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주고 동선을 짜주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줬죠. 5억. 그중 내 몫으로 4억을 뗀 겁니다. 컨설팅 비용치고는 저렴했죠. 살인의 동기는 원한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대차대조표였다. 4억 원은 훔친 것이 아니라 3년 전 살인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였다는 기괴한 합리화. 그런데 아들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내 돈 4억을 다시 뱉어내라더군요. 웃기지 않나요? 지 남편 피 묻은 돈으로 아들 장가를 보내겠다니. 탐욕이 탐욕을 집어삼키는 꼴이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다시 정리해줬을 뿐입니다. 김 씨는 테이블 위에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호흡은 평온했다. 돌려줄 4억은 없고 대신 3억짜리 사망보험금을 하나 더 설계해줬죠. 이번엔 그 여자의 목숨값으로 산악회 그 무식한 인간을 미끼로 던져두고 어제 마지막으로 홍차를 마셨습니다. 입술을 안 지운 건 제 실수네요. 그 여자가 등 뒤를 내주고 찻잔을 들 때 목에 밧줄을 감는 감촉이 꽤 짜릿했는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죄책감은 1g도 섞여 있지 않은 완벽한 괴물의 얼굴이었다. 16시 50분 은빛 수갑 그리고 새소리. 나는 가죽 재킷 주머니에서 은빛 수갑을 꺼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VIP 상담실에 값비싼 백합 향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살인과 보험 사기 그리고 사체 손괴. 나는 그녀의 가늘고 하얀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수갑의 톱니가 맞물리며 그녀의 하얀 피부를 억압했다. 돈을 향한 끝없는 탐욕과 자신을 친딸처럼 믿었던 늙은 여자의 등 뒤에 꽂아놓은 코랄빛의 배신은 형사의 낡고 차가운 수갑 앞에서 가장 피로하게 박살나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수갑찬 괴물에 팔목을 들어쥐었다. 일어나. 조선은 경찰서 가서 마저 쓴다. 2015년 10월 15일 17시 30분 여의도 빌딩 속. 바람이 매서워졌다. 우리는 수갑을 찬 김 씨를 끌고 보험사 빌딩의 회전문 밖으로 나섰다. 퇴근길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거울처럼 반짝이던 1층 대리석 로비를 지나 그녀의 검은색 하이힐이 잿빛 아스팔트 위를 밟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하얀 손목에 채워진 은빛 수갑에 꽂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자신이 쌓아 올렸던 4억 원짜리 모래성이 무너진 그 순간에도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일말의 수치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어진 그녀는 닫힌 차창 너머로 무심히 잿빛 도시를 응시할 뿐이었다. 파충류의 눈은 끝내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18시 20분 관악경찰서 강력팀. 경찰서 형사과 문이 열리고 10대 산악회 남자가 터덜터덜 걸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방샘 조사와 억울함으로 기름기가 흐르고 찌들어 있었다. 살인마로 몰렸던 거친 짐승의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저 빌려준 돈 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홧김에 독한 문자를 보냈던 늙고 비루한 막노동꾼의 빛남만 남아있었다. 진짜 내가 안 주겠다니까요. 그 아줌마가 나한테 빌려간 돈이 얼만데. 그는 형사들을 향해 연신 허리를 굽히며 중얼거렸다. 그가 신은 280mm짜리 낡은 등산화 밑창에는 여전히 공사판의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다. 그저 알리바이를 위해 소비된 가장 싸구려 소모품이었다. 남자는 억울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어두워지는 골목길로 사라졌다. 19시 00분 사건 종결. 3년 전의 관악산 실족사와 전날의 빌라 교살 사건, 2건의 살인과
5억 원의 보험 사기 사건이 하나의 서류철로 묶여 책상 위에 던져졌다. 사건은 종결됐다. 피비린내 나던 붉은 자일도 4억 원이 찍혀있던 은행 전표도 매끄러운 도자기 찻잔에 남겨졌던 코랄빛 립스틱도 모두 증거품 보관실에 차가운 철제 캐비닛 안으로 들어갔다. 배가 고팠다. 형사들의 달아빠진 구두 밑창이 경찰서 앞 낡은 국밥집을 향했다. 범인을 잡았다고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는 여전히 매연과 거짓말을 뿜어내고 있었고 4억을 훔친 자나 200만 원을 떼인 자나 그리고 수갑을 채운 자나 살아남기 위해선 다시 뜨거운 국물을 목구멍으로 쑤셔 넣어야만 했다. 나는 거친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쪼갰다. 내일은 또 다른 시체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스방극장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